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오늘은 팜스토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팜스토리 4월 22일 마감 기준으로 2105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주식은 22년도 4월 29일 날 633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 20년도 그 코로나 시절에는 593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2345억으로 코스닥 385위 기업이고 52주 최고가가 6330원이고 52주 최저가는 1505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한 달간 순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높지 않다 보니까 기간 거래량은 많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조금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있는데요. 외국인 지분 보유율은 1.46%네요. 1%대 많으면 2.16까지 이렇게 외국인 보유량이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몰캡 회사라서 기사는 많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314억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라는 이런 기사가 3월 16일 날 있었고요. 그리고 배당도 있었네요. 주당 25원 배당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이지홀딩스가 아마 뭐 지주회사겠죠. 뭐 팜스토리에 채무 보증 결정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뭐 사료주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아마 사료 관련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1991년 4월 17일 서일산업으로 설립되어 1996년 6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에 밀려 위기를 겪을 것으로도 보이지만 동사의 경쟁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족사의 우수한 업무 연계성에 있으며 LPC의 도축, 가공 능력 또한 위생과 규모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동사는 동가의 변동폭이 크고 변수 요인이 많아 시장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네요. 그리고 펀더멘탈 부분도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매출은 9,654억, 21년 매출은 1조 339억, 22년 매출은 1조 4,265억이네요. 매출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220억, 251억, 315억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최근 3년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날 공시된 내용이고요. 본사는 강남에 있네요. 자, 팜스토리에 연결된 회사는 상장사 하나와 비상장사 7개사 총 8개 회사가 연결되어 있고 주요한 총속회사는 2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팜스토리는 96년도 6월 29일 날 시장에 상장되었고 그 사명이 2012년에 팜스토리로 변경이 되었네요. 그리고 중견기업에 해당되고 신용평가는 BB 플러스 등급에 해당됩니다. 회사 연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 서일산업으로 이렇게 설립되어서 그 92년에 도드람 합병 그리고 뭐 사료 출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자본금들이 변경되는 사항들이 거쳤고 국내 최초 양돈 전문 HACCP 인증을 했고요. 2003년 8월 1일 최대 주주가 이지바이오 시스템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을 뭐 편입하고 제외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팜스토리로 상호를 변경을 했네요. 그리고 2019년에 한국 축산의 희망 서울 사료를 흡수 합병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가 2003년도에 이지홀딩스로 바뀌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상호가 여러 번 바뀌었네요. 서일산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도드람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뭐 팜스토리 이렇게 최종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회사에 합병을 한 내용도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12월에 주식회사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를 합병하여 이제 팜스토리로 이렇게 합병을 했는데요. 이 합병을 통해서 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의 총수는 1억 1,060만 2,261주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크게 4가지 사업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료사업부가 있고 육가공사업부에서 도축 제품 제조 및 판매 사업부가 있고 육가공사업부에서 양돈 사육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가금 사업부 이렇게 총 4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사료사업부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부인 것 같은데요. 팜스토리는 그 사료사업의 성장 둔화와 70년대 대기업 사료사업 진출 등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적합 설계 및 사료 효율을 개선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이루어내어 매년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육가공 이런 도축부터 이렇게 가공품까지 하는 것 같고 가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관련 이런 또 제품들도 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면 사료사업부가 매출의 56.67%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육가공 사업부 안에도 지육, 양돈, 기타 등이 있는데 지육 부분이 23.63%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금 사업부는 아마 닭고기 관련 제품인데 회사 매출의 5.51%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 경로도 나와 있습니다. 각 사업 부서별로 직거래, 도매, 대형 유통점, 대리점, 체인점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고 판매 방법도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료 같은 경우에는 주문 생산 판매 방식으로 거래처별 선수금, 맛돈, 30일, 60일, 90일 거래 조건에 따라 가격 차등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 전략으로는 기술 교육을 통한 고객 성공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전산 관리 강화를 통해 기존 거래성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실증 자료 수집 및 활성화로 제품의 우수성 확인 및 판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또 사업부는 영업망을 통해 이렇게 유통 채널을 구축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서 판매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회사 연구개발비는 매출의 0.01%로 거의 이렇게 매출 대비 금액은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런 그래도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 사료와 이런 육가공 사업의 이런 시장의 산업의 특성들도 있는데요. 이 사료 사업 부분이 이 축산업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육가공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도축 및 가공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식육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질병에 예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 같은 경우에는 돼지는 분뇨 배설량이 많아서 수질오염 등 공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분뇨 처리 시설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그리고 환경 규제가 지금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가금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를 통한 가공 제품 산업은 최근 패스트푸드 외식 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성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회사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의 성장성 부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료 같은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육가공이나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오면 초복, 중복, 말복이 있죠. 그러면 가금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이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회사의 경쟁 요소는 그 사료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 유통구조상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가공사업부 도축제품 제조 및 판매 부분은 당사의 경쟁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족사의 우수한 업무 연계성에 있으며 LPC의 도축 가공 능력 또한 위생과 규모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 뭔가 계열 회사 간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서 뭐 규모와 이런 위생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돈 사업도 모돈의 계열화를 통해 이렇게 철저한 방역과 안정된 사양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추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가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할인과 주식회사 마니커의 경쟁 구도인데 그 주식회사 마니커 F&G를 통해 가공 생산 및 영업을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 개선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회사가 하는 얘기니까요. 뭐 참고용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결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그리고 현금성 자산,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재고자산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매출채권도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도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이제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고, 매출액도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서 22년도에는 1조 4,264억을 이렇게 매출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314억 정도 수준을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서 당기 순손익은 마이너스 75억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은 적자가 이렇게 75억 정도 적자가 났네요. 공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렇게 이제 한데 이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주요한 변동 요인은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 부분 판매 단가가 상승해서 매출액이 늘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금 부분에 지분 추가 취득에 따른 연결 대상이 증가했다. 연결 회사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그리고 한우 시세 하락에 따른 생물 자산 평가 손실이 증가했다. 그리고 연중 환율 상승 및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금융 비용이 증가해서 뭔가 당기 순손익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별도 재무제표도 이렇게 보시면 별도 같은 경우에도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최근 3년 늘었고 매출 채권 부분들도 이제 21년 대비 22년도가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 됩니다. 별도 매출도 이렇게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도 22년에도 25원하고 21년도에도 25원, 20년도에는 50원을 배당했고 최근 연속적으로 3회 연속 배당을 했네요. 최근 3년간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2.57이고 최근 5년은 1.54%네요. 시가 배당률이. 그리고 이렇게 증자 현황도 있는데 아마 전환 사채가 전환된 것 같은데 16년에 이렇게 2번 전환이 있었고 그리고 19년에 합병하면서 합병 신주가 발행된 것 같습니다. 채무증권 발행 실적도 보면 회사의 채무증권 발행 실적도 이렇게 다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미상환된 것은 팜스토리에 하나, 마니커 F&G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영진단 개요도 한번 살펴보면 모 회사인 주식회사 이지홀딩스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곡물, 경작부터 사료, 사료 첨가제, 가축, 가금, 진단 및 백신 등 농축산업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한 기업이다. 이 이지홀딩스라는 이 그룹이 뭐 이렇게
농축산업의 그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여 내실을 다진 결과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 이익 창출이 예상된다라고 회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 외수익에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72.8억이 증가하였고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상승 외환 차손이 전년 대비 159억이 증가하여 당기 순손실로 적자 전환하였다. 이 부분이네요. 아까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당기 순손실이 났던 것은 외화 이런 차손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인 감사 의견은 다 적정을 냈는데 그 매출 채권 및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핵심 감사 사항으로 3년 연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재고자산 및 매입 채무 과속 예상한 부분에 따른 정기 재무제표를 제작성했다. 뭐 이런 표기가 있네요. 아마 그 회계법인이 3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계법인이 바뀌면서 재무제표 제작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주에 관한 사항은 이지홀딩스란 회사가 45.66%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이지홀딩스가 아마 이 회사의 이런 지주회사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액주주가 68,318명이 있는데 현재 발행 주식의 51.79, 유통 주식의 51.7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대 주주 이지홀딩스와 소액 주주의 이런 주식 수를 합치면 거의 뭐 97% 이상 되죠. 기간 포지션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열회사는 이지홀딩스 그룹인 것 같고요. 그 이지홀딩스 그룹은 상장회사 8개와 비상장회사 22개 총 30개의 계열회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타법인 출자 영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팜스토리는 그 총 13개 회사에 이렇게 출자를 했는데 경영 참여 회사가 6개, 일반 투자가 7개사 총 13개 회사에 약 1,000억 원 정도의 장부가액 기준의 1,000억 정도의 타법인 출자를 하였고, 상세한 현황은 이 상세편에 보시면 그 팜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하고 장부가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팜스토리 같은 스몰캡은 또 그 리포터도 잘 나오지 않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리포터가 2022년 1월 6일에 지금 이 부분은 아마 IR 협의회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 IR 협의회가 이렇게 평가기관에 발주를 요청해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던데 2022년 1월 6일 날 이렇게 작성한 리포터가 그 네이버 증권에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2022년 1월 기준에 작성된 이렇게 자료인데요. 생산성 및 기능성을 높인 새로운 사료를 개발했다라는 한 꼭지점이 있고, 독자적인 양돈 사육 솔루션을 확보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료 및 육가공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당시는 이제 주가가 2022년 1월 3일 주가가 2,320원이네요. 그때 뭐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했는데 매출은 금방 재무제표를 보니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외환 차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자 부담이 증가되면서 단기 순손실은 이렇게 발생을 하였지만 실제로 그런 주된 사업의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은 현재 흐름상으로는 재무제표상으로는 크게 뭐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팜스토리는 사료부터 양돈과 사육, 도축, 분뇨 자원화까지 수행하는 축산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뭐 이름이 팜스토리라고 해서 저는 사실 뭔가 굉장히 스마트 스토어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기술이 접목된 기술기업 같은 이런 느낌도 있는데 축산기업이었습니다. 축산기업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닭고기 값이 오른다 이렇게 했을 때 닭과 관련된 사업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중에 팜스토리가 닭과 관련된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닭 관련된 사업인가 이렇게 보니까 닭 관련 사업은 매출액의 한 5%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사료와 그 양돈 이런 사업들이 주된 사업으로 이렇게 있고 닭 관련 사업도 뭐 한 5, 6% 정도 비중으로 지금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팜스토리에 관하여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참 모르는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는 종목들이 나타나면 일단 사업 보고서를 보고 최근 3년간의 매출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리포터가 있다면 리포터도 보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본다면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선배 해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